심지어는 뭐도 되냐면 지금 유튜브에서 영어로 나온 걸 들어보고 네.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나한테 얘기해줘. 아, 그거 돼요? 또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영어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선글라스로 내가 파리 가서 개선문 보게 되면 야,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게 뭐야? 그러면 아, 저건 개선문이야. 저게 뭔 의미인지 좀 얘기 좀 해줄래? 이번에 메타에서 발표한 것 중에 AI 스티커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서 쓰잖아요. 카카오톡을 할 때. 네.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라는 거예요. 챗GPT는 반드시 페이스북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메신저 서비스로 진화할 겁니다. 친구들하고 모바일로 쉽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게 카카오톡이라면 여기에 인공지능의 서포팅을 받는 카카오톡이 제일 긴장해야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저희 오늘 또 정말 어마어마한 분 모셨습니다. 국내 디지털 관련해서 1인자시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저희 최 교수님과 한번 네네네. AI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셨었는데 네. 그때는 좀 AI의 이제 좀 거시적인 네. 담론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AI 관련해서 최신 소식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초부터 막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다가 요새 살짝 식어있는 느낌인데 지금 또 갑자기 막 이것저것 몰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소개를 많이 네. 해주셨길래 네. 저희가 꼭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일단 제일 최신 소식 중에 흥미로운 게 이 네. 챗GPT. 네. 챗GPT가 지금까지 저희 대화 좀 하다가 조금 약간 지겨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멀티모달을 결합을 하면서 예전과는 확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네. 어떤 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멀티모달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진이나 이미지를 인식할 수가 있고 네. 소리를 인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포맷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사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가셔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하셨다고 치면 지하철역에서 이걸 찍어서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역이구나 이리로 가라는 거구나 이런 걸 다 이 친구가 다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찍으면 그 수학 문제에 대한 해답을 풀이 과정까지 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떤 개발자가 이 개발 순서도를 갖다가 칠판에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그 순서도에 나온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에서 가능한 거고요. 네. 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화가 많이 가능한 건데요. 사실은 이런 AI가 대화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미 정신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네. 미국에서 이미 많이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캐릭터 AI라고 해서 미국에서 구글 출신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서비스죠. 그래서 다양한 뭐 역사적인 인물들, 니체도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있고, 칼 막스도 있고, 그리고 K-팝 스타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도 있고, 뭐 이런 캐릭터 AI 서비스에서 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코파일럿 포 데이팅. 포는 4자로 쓰고요. 코파일럿 포 데이팅이라는 서비스가 인기가 있는데 틴더라든지 이런 데이팅 앱을 켜놓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뭐라고 얘기할까?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연애 코치. 데이팅 코파일럿 부조정사. 근데 이게 이미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챗GPT를 갖다가 응용해서 어차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파일럿 포브 데이팅도 챗GPT의 API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멀티모달이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한번 대화를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가을이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로워지는 걸까?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첫째로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면 교류가 줄어들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도시화와 함께 사람들이 커뮤니티나 이웃과의 유대감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사회나 가족 간의 유대가 강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연결이 약해져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개인의 성격, 경험,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군요. 시리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리야, 가을에는 왜 사람들이 외로워하죠? 아, 안타깝네요. 얘기하고 싶으시면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아, 여기서 끝이군요. 끝이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력한 것이 이런 그 음성 입력이 들어오면은 인공지능이 작동한다기보다는 정해진 답이 마치 엑셀 테이블에 다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한다. 이렇게 정해진 답 중에서 몇 가지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PT 같은 경우에도 생성이잖아요. 제네레이티브.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던졌던 질문에 맞춰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기억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글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정말 외로움을 느끼고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신다라면 정신과 의사랑 상담도 해보세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 이 멀티모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목소리도 보면은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말이 지원이 되는 거군요. 네, 한국말 다 지원이 되고 영어도 지원이 되고요. 심지어는 뭐도 되냐면 지금 유튜브에서 영어로 나온 걸 들어보고 네. 그것에 대해서 한국말로 나한테 얘기해줘. 아, 그거 돼요? 네, 됩니다. 또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네. 영어로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예. 이거 그러면 외국 가서 너무 유용하겠네요. 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해줘. 나는 오늘 머니투데이 티타임즈에 출연하고 있어. Oh, that's interesting. So you're appearing on Money Today Times today. How's the experience so far? Anything you'd like to share or discuss about it? 이게 답변을 해주네요. 네. 그래서 지금 머니투데이 티타임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머니투데이 티타임즈 얘기 나왔는데 네. 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어? 라고 다시 또 한번 질문을 해줘서 네. 제가 또 말을 하게 되면 영어로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언젠가는 이것은 조정을 하게 된다라면 제가 상상하는 건 그거예요. 에어팟 같은 것을 끼고 있을 때 동시통역 모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템플릿이 사전에 저장되어 있다라면 네. 동시통역에 대한 템플릿을 작동시켜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국제회의에 가서라든지 이런 데서 대화한다든지 또는 연인 간에 사귈 때 저녁에 서로 대화할 때도 흔히 말하는 플러팅 할 때도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행 갔다고 생각을 해서 나 여기에 지금 옷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없는지 이 점원한테 물어봐줘. 이런 것도 됩니까? 나 지금 미국에 있는 옷가게에 와 있어. 그런데 영어로 한번 물어봐줘. 이 옷보다 사이즈가 큰 건 없냐고. You can ask,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If you need more assistance while shopping, just let me know. 이야. 이제 진짜 구글 번역기 안 써도 되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멀티모달인 게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어려운 말인데 더 라스트 마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관계성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할 거다. 프롬프트 랭귀지를 배워야 된다. 근데 프롬프트 랭귀지 배워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몇 명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많아야 1,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1,000명만 이거 잘 쓰는 거고 우리는 1,000명에게 의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챗GPT라든지 클로바 X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다 빈칸이에요. 네. 빈칸을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인공지능에 써보세요 그러면 너나 써라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타이핑도 못하시고 내가 뭘 물어봐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메일을 갖다 요약한다든지 이메일을 보낼 때 한다든지 또는 한국말로 써놓고 영어로 번역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지금 쓰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네. 또 충분히 쓸 수 있고 또는 레주메라든지 어디에다가 지원서를 보낼 때 이런 지원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거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가 진화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국면이 뭐였냐면 지금까지는 다 파라메타 숫자가 몇 개지 이거는 네. 이번에 클로바 X는 GPT 3.5야 4.0이야 뭐 이런 식의 기술적 수준을 갖다가 지금 보면서 아우 대단하다라는 거지. 정작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이렇게 하면 너무 쓰기 편하지.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성능 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 네.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아직 찾고 있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진일보한 것이 뭐냐면 멀티모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쓰지만 사실은 모바일을 더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더 쓴다고 했을 때면 스마트폰에서 일일이 타이핑하기도 어렵고 거기 가가지고 이메일을 써달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나의 뭐 레주메를 다시 한번 정리해줘 이런 건 여기서 데스크탑에서 하겠죠. 네. 스마트폰에서 하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달, 멀티모달 이걸 이용해서 사진과 스피커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연결해서 제가 인공지능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소비자에게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소비자 친화성들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인터넷 브라우저를 키면 PC 버전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 산 사람들한테 옆에서 뭐라고 했던 이유가 야 이거 솔직히 보여?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손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뭐하냐? 와야 되고. 네. 이거 다 해갖고 뭐 아이디 눌러갖고 키워갖고 로그인 누르고 나면 다시 또 안 보이고 네. 이거 필요성이 있니? 라고 했는데 모바일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웹이.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얘도 그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다시 반복하면은 지금까지는 테크놀로지 퍼스트, 그러니까 기술 경쟁들을 이 AI 업체들끼리 해왔다면 이제는 커스터머 퍼스트. 누가 더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가에 따라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의 국면이 성격이 조금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야 얘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 얘 멀티모달이 되면 얘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도 할 수 있고 이 연초만 해도 그때도 기술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멀티모달을 접목시키고 나니까 이 기술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성 면에서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이번에 거예요. 메타에서 레이반 스마트 글래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9월 마지막 주에. 근데 그 메타에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은 레이반 스마트 글래스에다가 메타 AI라고 하는 사실은 챗GPT하고 같은 겁니다. 메타에서 공개한 네. 메타 AI를 여기다 결합을 시켰어요. 근데 이 선글라스에는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그러니까 귀로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경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 카메라도 달려있고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커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에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때 되면은 지금도 AI가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제가 말하면 아까 음성으로 했듯이 네. 말하면 답해주는 거 정도만 하지만 네. 그때는 시각, 멀티모달이 완전하게 적용이 될 거다. 그래서 선글라스로 내가 파리의 개선문, 내년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파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파리 가서 개선문 보게 되면 야, 이 개선문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게 뭐야? 그러면 아, 저건 개선문이야. 파리에 있는. 저게 뭔 의미인지 좀 얘기 좀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네. 어떤 박물관에 우리가 가면 항상 이거 끼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그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작품을 봐야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야, 저 작품 보여? 저 작품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박물관에 이어폰을 끼지 않아도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벌써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멀티모달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편하고 쉽게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 구글 글래스 나왔을 때만 해도 얘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조그만한 화면에다가 과연 뭘 띄울 수 있을까? 네. 맨날 얘기하는 게 그 게임에 나오는 스카우터처럼 능력치 정도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멀티모달이 되니까 지가 보고 판단해서 소리로 알려주고 예전에 그렇죠. 상상하지 못했던 사용성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해줬어요. 그 광고 보면은 중국계 영어를 못하는 어머니하고 네. 딸은 이제 영어를 네이티브하게 잘하는데 네. 둘이 이제 대화를 할 때 딸이 영어로 하면은 엄마가 딸을 보고 있으면 자막으로 네. 중국어를 해줬거든요. 그럼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귀에다 들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동시통역처럼. 그렇죠. 입력 소리를 들었으면은 소리로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보여준 것을 음성으로 설명해주고 마이크로 얘기한 것을 시각적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도 가능할 수도 있죠. 네. 내가 지금 이 선글라스를 끼고서 AI와 함께 AI가 플러그인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네이버 지도라든지 티맵을 가지고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앱이죠. 챗GPT에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광화문에서 예를 들면 시청까지 또는 광화문에서 남대문 시장까지 관광객이 찾아가려고 해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안내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의 화면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세요.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화면으로 얘기해주거나 또는 귀에 말로 너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AR 글래스 같은 거, AR 뭐 이제 화면 띄우고 하면은 어떤 스토어 위에 캐릭터가 막 앉아 있다거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화살표 띄워주거나 네. 이런 것들 스마트폰 지금 카메라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갖고 네. 뭐 예를 들어 타임스퀘어에 갔으면은 옆에 막 저 M&Ms가 뛰어다닐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군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리 내년에 올림픽을 가가지고 파리 관광을 갔을 때도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AI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충분히 텍스트로 말해줄 수도 있고 음성으로 말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멀티모달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인터페이스가 좋아지냐면 이번에 메타에서 발표한 것 중에 AI 스티커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서 쓰잖아요. 카카오톡을 할 때. 네. 이제 이모티콘을 흔히 말해서 이미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분위기에 당근이 의인화되어 있고 또는 뭐 푸가 의인화되어 있으면서 좀 화가 난 표정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단 챗GPT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샘플 영상이었는지 그림이었는지 뭐 아무튼 소개된 걸 제가 들었더니 뭐가 고장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 같은 거를 뭐 자전거였는지 뭐 그런 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은 얘가 쫙 해석을 해줘갖고 이렇게 뭐 설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된다고.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자면 자동차 카시트를, 아이용 시트를 갖다가 찍으면 이걸 어떻게 자동차에 부착하고 설치하는지, 예를 들자면 메타에서 이번에 시연한 것은 수돗물이 새고 있을 때 찍어주면서 이 수돗물이 새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아까 전에 AI 스티커스에서 이모티콘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자, 그거는 이제 메신저 서비스에 연결을 시킨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챗GPT는 거꾸로 언젠간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을까요? 너의 전화기에 있는 친구 목록을 내가 가져와도 돼? 그러면 친구 목록을 저희가 가지고 오케이 하면 네. 그 친구가 만약에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라면 앱이 깔려 있다라면 그 친구한테 저도 원하는 이모티콘을 그려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스마트폰 시대에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거고 대단히 큰 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공지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파일럿 포 데이팅처럼 데이팅만 도와주겠어요. 제 친구들하고의 대화도 충분히 던져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네. 또는 회사 사람들하고 하는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예를 들자면 회사의 투두가 나와요. 네. 그러면 저의 투두를 갖다가 칼렌더에 자동으로 입력시켜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져서 내가 예를 들자면 여기서 대화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과 한 내용들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칼렌더에다가 얘가 자동으로 정리해서 집어여주는 것. 그래서 그걸 환기시켜 주는 것까지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와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아주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허들이 극복돼야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의 대중화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까지는 사실 지금까지라고 해봤자 1년도 안 되긴 했는데 네. 그 1년 동안에는 막막한 빈 칸에다가 내가 뭘 입력해야만 네. 뭔가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몇 번 해보다가 재미없네 그리고 사람들이 안 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가 나오고 네. 이게 마치 개발하듯이 그렇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이렇게 멀티모달이 입력이 되고 UI 인터페이스가 바뀌어버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사실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전문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정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펌 같은 데서 법률사무소에서의 어떤 고소장을 초안을 만들어 달라든지 네. 이런 걸 하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맞는 무언가에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이 챗GPT를 만든다든지 또는 광고 업계에서 광고 시안을 만든다든지 여기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흔히 말하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미세 조정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특수 목적들인 거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B2B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B2C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외로울 때 산책할 때 이러한 우리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로 얘기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 여기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서 산책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바뀌고 있고 여기에서 경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포토샵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는 포토샵 자체가 다 쓰기 너무 어려웠었는데 포토샵이 기능이 점점 쉬워지면서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 얼굴 뽀샵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 정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근데 포토샵을 더 전문적으로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예술가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LLM을 이용을 하는 거고 네. 하지만 내 얼굴 조금 눈 좀 키워주고 뭐 좀 해줘 이런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사진 올리고 바꿔줘 말만 하면 이제 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인원화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포토샵에 이제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네.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마이크로 멀티모델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인물 3명 얼굴 뽀샵 좀 해줘. 그러면 포토샵도 코파일럿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워드에다가 지금 코파일럿을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챗GPT죠. 그럼 그것을 마이크로 내가 조정할 수가 있으면은 제가 엑셀 저거 타입을 저거 앞부분 또는 이번에 우리 코스트 부분, 비용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좀 발견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SAP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대화함으로써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멀티모달의 장점인 겁니다. 자비스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라고들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카카오톡이 제일 긴장해야 될 거다라고 해주신 게 캘린더도 얘가 접근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친구와의 대화의 관계에 있어서도 얘가 도와주기도 하고 카카오톡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생일인 친구 네. 보고 선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에이전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구 목록으로 연결을 해주고 나면 오늘 누구 생일인데 선물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올 수 있죠. 그건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생일 선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 네. 미국에서 먼저 그걸 개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친구들한테 보낼 때 야, 시 하나 좀 이런 유로 해서 해줘. 또는 노래도 만들어주잖아요. 이러이러한 분위기로 이러이러한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서 생일 축하 노래도 좀 같이 보내줘. 네.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그럼
멀티모달이라는 게 붙고 나니까 지금 상상력이 다 이제 현실되는 네. 그런 상태로 가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챗GPT 2.0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공지능 2.0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술 경쟁에서 물론 앞으로도 기술 경쟁은 계속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이제 물밑에서 진행될 거고요. 네. 근데 이 기술 경쟁만 좋다고 해서 이것이 잘 쓰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 친화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 기기는 좋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사이트 보려면 힘들었었고, 그리고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유럽이나 미국은 투지망이었어요. 이 투지망에서 뭐 지도 잘못 보면 모는 종이만 나와요.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다양한 앱들이 쏟아지고 나면서 사실은 아이폰 4부터 네. 2004년, 2006년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앱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더욱더 매력적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앱이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멀티모달은 이제 시작인 것 뿐이고요. 더 다른 인터페이스들도 만들어낼 겁니다.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아까 메타 말씀을 몇 개 해주시긴 했는데 그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 AI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요 스티커스랑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글래스 요 외에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AI 스티커스 치면은 에무라고 하는 다리라든지 미드저니 같은 기능을 발표를 했고요. 그거를 메신저 서비스에 통합시켜서 친구들하고 이미지 교환하면서 이모티콘 교환할 때 그걸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특화시켰고요. 이번에 페이스북은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람다2라고 하는 오픈소스 개발해서 오픈소스 진영을 만들었고 이제 자사의 서비스를 만들면서 자사 서비스에 통합시킬 수 있는 서비스. 자사 서비스에 통합시키려다 보니까 다 뭐예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거죠. 네. 왓츠앱.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근데 여기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고 인스타그램 DM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통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드저니를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 메신저 서비스에 통합을 시켰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빙 같은 이 스마트 글래스 갖다가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뭐 요 정도 하는 거 정도 그리고 과거 항상 메타는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얘기는 쏙 들어가고 사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단어도 안 나왔고 메타버스는 여기에서 얘기해 나왔던 것이 여기에다가 멀티모달의 메타 AI를 통합시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미지, 시각적인 것까지 가능하고 지금은 음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 AI라는 걸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메타 AI라는 것은 챗GPT랑 똑같은 것을 거기서 메타 AI라고 부르는 거고 네이버에서는 그거를 클로바 X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메타 AI를 내놨고요. 네. 그래서 메타 AI가 성능 자체가 4.0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한참 떨어지면 문제가 있겠죠. 네. 메타 뭐 챗GPT 3.5도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4.0보다 좀 모자라더라도 훨씬 친숙한 거예요. 스티커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메타 AI가 되게 친숙하게 들어왔다는 거고 또 하나 그렇게 들어오면서 챗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왓츠앱이 있고 메신저 서비스가 있고 DM이 있다 보니까 캐릭터 AI하고 그 서비스와 유사하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셀럽들 파리스 힐턴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뭐 코미디언 배우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화창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랑 즉 대화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연예인들을 갖다가 카카오톡에서 팔로우하고 친구 맺은 것처럼. 네. 그럼 그 친구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문자로 해도 되고 음성으로 해도 되고. 이걸 이번에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고 네. 외로울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당신 어떻게 하면 운동선수 이렇게 잘해? 나도 지금 난 몇 살인데 이제부터 나도 샤키 오닐처럼 나는 누구처럼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연습해야 돼? 그러면은 그 연습하는 과정들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 전문가네요? 네,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수라고 한다면, 너 이거 하려면은 지금부터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 아, 너의 목소리는 이런 점이 좋구나. 아, 이런 부분 좀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요. 파리스 힐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셀럽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사용해봐. 또는 우리 릴스라는 것이 있잖아. 릴스에다가 한번 이런 영상들을 올려보고 이런 장면들을 좀 담아봐. 이런 식으로 친숙하게 알려줍니다. 일종의 자기 삶에 있어서의 코파일럿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연예인이랑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챗GPT 멀티모달 못 여쭤보고 간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되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선은 지금 아까 전에 미국은 들려드렸던 것처럼 말하고 대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아직 사진은 아직까지는 기능은 도입되지 않았고요. 그 사진은 지금 오픈 AI 쪽에서는 10월이나 11월 정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야기해 주는 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했던 거는 빙에서 과거 이제 검색 서비스에서 챗GPT를 결합을 시켰는데 네. 이번에 챗GPT가 빙을 결합시켰습니다. 인터넷이 된다 뭐 그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 국가의 순위를 알려줘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어디가 금메달이 몇 개고 동메달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드디어 그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서 1번, 2번 해놓고 이걸 어디서 자기가 찾았는지. 그럼 그걸 클릭하면은 원소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올림픽위원회로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과거에는 2021년까지밖에 배운 것밖에 답을 안 했고 최신 걸 물어보면은 저는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시안 게임의 현재의 스포츠의 결과를 물어본다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대만하고 한국 야구에 대한 결과 분석이 좀 알려줘.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인포메이션, 실시간 정보를 주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도 좀 달라진 부분이죠. 와, 그게 되면 진짜 쓸모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얘가 찾아보고 알려준다는 거 하나랑 네. 음성으로 실제 대화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가 이미 되고 있는 거고, 이미지는 곧 곧 된다. 된다다. 네. 그건 이제 그때 되면은 좀 해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메타 AI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있나요? 아직 못합니다. 메타 AI는 지금 미국에서만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챗GPT도 유료로 우리가 4.0은 쓰고 있는 이유도 있고, 사실은 학습할 때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네. 한 번 답변할 때마다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11시쯤에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이 동네에서 메뉴 추천 좀 해줘. 그럼 해주거든요. 네. 아마 그 식사값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비용이. 계속 돌리는 비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 시장에만 지금 우선은 공략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메타는 미국 시에서만 서비스를 했고 단계별로 이거를 전 세계로 확대를 하겠죠. 네. 얘 처음에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LLM이 막 다 쓰게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군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오픈 AI랑 MS 네. 의 관계가 네. 좀 예전만 못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둘은? 우선은 오픈 AI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투자를 나섰어요. 이미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투자에 나섰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관계 정리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든 LLM을 하는 데서는 빅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서비스에는 이번에 구글도 원래 투자를 했었는데 AWS도 지금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가 다시 투자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윈윈이에요. 우리는 그 높은 비용을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추론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AWS 입장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게, 돈 투자를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걸 쓸 거거든요. 다시 그냥 우리 사용비로 다시 그대로 내는 그렇죠. 거죠? 사용비를 그대로 내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걸 API를 제공해주면은, 예를 들면 고객들이 쓸 때 이걸 갖다가 챗GPT API를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저에 있는 API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또는 뭐 AWS의 API를 쓰면은 그런 엔트로픽의 인공지능을 바로바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러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포트폴리오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윈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단점이 있냐면 챗GPT에도 있는 기능이 여기 빙에도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기에는 네. 기업에서는 B2B로 쓰실 때는 오픈 AI 걸 그냥 쓰는 것보다 애저에 있는 API를 쓰는 걸 더 선호하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긴 보안이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보안 프레임워크가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기업이 많이 주저하고는 있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기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챗GPT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 받았는데 득보는 거는 MS네? 그리고 독점적으로 우리가 만든 기능을 제공을 못하네? 그렇게 하니까 아직은 빙 같은 경우도 멀티모달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로 자신의 앱에다가, 지금 안드로이드 앱하고 아이폰 앱에다가 바로 멀티모델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파트너인데 약간 경쟁하듯이. 그렇죠.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저는 구조적인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엄청난 GPU를 먹는데 자기네들이 GPU, 요즘 엔비디아 GPU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게 지금 엔비디아 GPU니까 이 GPU를 이 구매 파워에 의해서 많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데가 이 빅클라우드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업체들 같은 데를 활용해야지만 학습시킬 수 있고 매번 질문 올 때마다 하는 추론회를 거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 네.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로서 MS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랬다면 MS만을 선택을 했더니 이게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이 우리만 그냥 투자 받으면 되는데 엔트로픽 다 우리 오픈 AI에서 창업을 같이 했다가 나간 친구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네. 나간 친구들이 만든 엔트로픽에 세상에 AWS가 또 투자해주네? 그럼 쟤네들도 우리의 경쟁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업체와 인공지능 업체는 짝짓기를 해야 되는 구조적 숙명을 갖고 났기 때문에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랑 짝짓기를 하면은 저 클라우드 업체는 우리랑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른 업체에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만큼 수준을 키워줄 거라는 거예요. 돈을 풍부하게 줘서. 그렇죠. 그러니 경쟁 구도가 되게 치열한 구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픈 AI가 세상을 독점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좋아도. 그러니 오픈 AI 입장에서는 좋아. 그러면 우리 커스터머를 우리가 직접 우리가 다이렉트로 B2C를 해보자. B2C를 좀 더 진하게 가기 위해서는 멀티모달이라는 것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개선해보고 우리도 나중에는 당연하게 페이스북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친속한 메신저라든지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왓츠앱이라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니 우리는 그걸 또 어디다 결합을 해요? 자기네들 MS는 검색에는 결합을 시켜줬어요. 근데 MS는 채팅 서비스가 별로 없잖아요. 왓츠앱 같은 게 없고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없고 페이스북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챗GPT는 뭘 생각하게 돼 있냐면 그럼 우리가 왓츠앱을 만들지 뭘. 챗GPT가 왓츠앱으로 변신하지. 네. 이거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장 구조가 이제는 형성될 거라는 거죠. 네. 이것이 한국 시장이 주는 의미도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챗GPT는 반드시 페이스북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메신저 서비스로 진화할 겁니다. 사회가 바뀌는 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인데 이제는 내가 친구들하고 모바일로 언제든지 쉽게 1대1, 1대4로 커뮤니케이션 했던 게 카카오톡이라면 여기에 인공지능의 서포팅을 받는 너무 좋잖아요. 왜 팀즈에서 보면 줌 같은 거죠. 네. 우리가 기업에서 MS에서 갖고 있는 팀즈 같은 경우에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대화록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서로 대화하는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팟캐스트 만들어 볼까? 이걸 가지고 우리 유튜브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제가 카카오톡이든 챗 GPT에서 친구랑 대화를 해요. 음성으로. 친구랑 대화를 해주고 중간중간에 손님으로 누가 와 있냐면 챗 GPT 인공지능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친구도 중간에 말 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럼 3명이서 만든 거를 우리 팟캐스트로 만들까? 그러면 녹음했던 것을 팟캐스트로 올려주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서비스의 패턴들이 인공지능이 항상 함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